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2배 이상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40대가 2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세대주의 평균 부채는 1억 2,531만 원으로 집계됐고 부채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7,26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은행의 40대 주담대 잔액도 8조 1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되어야 할 40대가 빚의 늪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LTI 증가 추세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로또 분양 청약에서 40대와 50대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크게 오르면서 4인 가구 만점으로도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공 배정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특별 공급 가격 기준인 9억 원을 폐지했으며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분양하는 로또 단지의 절반 가까운 물량을 특공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공은 예비 당첨에서도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선정하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청약을 준비한 중장년층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청약 가점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양가족 수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구성됐고 최근까지 시행되면서 항목과 점수가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대부분 인기단지 당락은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상황에서 자녀들을 포함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세대 위주로 당첨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양가족이 너무 많다며 위장전입 의심 사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현 청약제도가 점점 저출산 대응으로 젊은 세대 위주로 구성되고 있다며 소외된 중장년층에 대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 전문가는 특공 대상을 다시 9억 이하로 낮추면 수도권은 청약 물량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금수저 잔치로 전락하고 있는 특공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양가족 가점에 대해서도 3인에서 4인 가구가 대부분인 현실을 반영해서 부양가족 배정 점수를 낮추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주담대에 이어서 신용대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담대가 막힌 대출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고 있으며 1금융권에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다시 2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담대에 이어서 갑작스러운 신용대출 제한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불확실성이 커지며 청약시장에서도 계약금 마련 등의 큰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103조 8,702억 원으로 매달 신용대출이 수천억씩 급증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시장 상승기에도 주담대와 함께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동원해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서는 등 영끌족 문제가 급속도로 커진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서둘러 신용대출 규제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달 급증하는 현 추세가 이어지면 신용대출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를 적용하고 현재 연소득의 150%까지 가능한 대출 한도를 100%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KB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직장인 마통 한도를 최대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췄고 신용대출 전체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도 같은 규제 방안을 도입했으며 모든 은행권 대출을 제외한 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용대출 제한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큰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론 한계 상황에 가까워진 자영업자들의 부도 리스크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자체가 다양한 생계비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담대처럼 실수요 목적을 증빙 등을 통해 선별하기도 애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규모 담보나 매출 규모 등이 인식되지 않는 자영업자는 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1금융권 대출 규제로 인한 풍선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저축은행의 신용대출과 카드론 증가 추이를 일일 단위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시장에서는 급전창구로 불리는 카드론 돌려막기와 보험계약 약관대출, 청약통장 담보대출 등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한계 상황에 내몰린 차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신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약관대출을 중단하는 등 제2금융권에서도 전반적인 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보류할 움직임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담보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버티는 취약차주들이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결국 연체율 상승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국 분양시장에 미분양이 쏟아지고 입주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입주율이 10% 감소하는 등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65.3%로 하락했으며 서울도 82.2%로 10세대 중 2가구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고 입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으로 38.3%로 나타났고 세입자 미확보와 잔금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로 기존 주택이 안 팔리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있으며 은행의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입주율이 하락하는 셈입니다. 건설사들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심각합니다. 전국 악성 미분양이 6월달 1만 4,856세대로 증가한 데 이어서 7월에도 1만 6,038세대로 매달 늘고 있습니다. 준공후 미분양은 지방이 1만 3,13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지만 현실은 건설사들의 부도가 급증하면서 건설업계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사가 22곳으로 작년 전체 부도업체 수를 넘어섰고 폐업한 건설사도 올해 7월까지 295건으로 작년 대비 35%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특히 부도와 폐업이 늘고 있으며 연말 자금 사정 악화로 부도업체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라며 대출 규제 강화 등이 겹치면서 건설업계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LH가 수도권 27개 필지 1만 9천 세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공공택지를 분양받고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단지가 50곳 정도라며 아파트 준공 1년 후 미분양이면 적절한 가격으로 매입해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 중 수도권 공공택지 매입 확약 정책은 민간의 미분양 주택을 LH가 준공 이후 매입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간의 미분양 리스크를 LH가 덜어주면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미분양은 리츠를 활용해 매입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지역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사가 끝난 후에도 팔지 못한 악성 미분양이 지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츠를 통해 부동산 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구조조정 리츠를 9월 중 출시한다고 발표했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1만 5천 호 등에 대응하기 위한 CR 리츠가 나올 전망입니다. 9월 중 첫 번째 리츠가 발표될 예정으로 5천 호 정도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미분양 매입 수요가 증가하면 2차와 3차 미분양 리츠 출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